안녕하세요. 스페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는 낙폭이 확대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정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고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였던 상황이지만 사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리츠 상장 지수 펀드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5.92%를 기록해서 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살펴보면 이슈가 참 많았던 한 주인데요. 먼저 오는 4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했던 하나오피스 리츠가 지난 23일 그리고 23일 이틀 동안 진행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부진하면서 상장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또 D&D 플랫폼 리츠는 세미콜렘 물레 매각 지연으로 전단체를 발행해서 세미콜렘 수승 지분을 추가로 인수를 했고요. JR 투자 운용은 주가 안정을 위해서 올해 운용 보수를 활용해서 JR 글로벌 리츠 주식을 장내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는 지난 25일에 진행된 명동 청이빌딩 입찰에 참여하면서 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랑코 자한 신탁이 인천 항동물류센터 매각을 철회하면서 이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의 운영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KB스타 리츠, JR 글로벌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지난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세 리츠는 올해 들어 주가가 평균 28.9% 빠졌고요. 반면 SK 리츠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리츠 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이제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중앙은행의 매파적 선언을 꼽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제 연준과 미국, 유럽,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중동 전쟁이 가장 큰 이제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이어가면서도 물밑에서는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유럽으로 가는 연료 수출로인 홍해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3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있고, 이 지난 2월에 고용 쇼크와 같은 이제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번 또 3월 달에 이 고용 쇼크를 딛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는 2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15개 리츠가 하락하고 7개 리츠가 상승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KB스타 리츠로 마이너스 10.78%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주 첫 이제 증시가 열렸던 23일 하루 동안에만 7.18% 하락했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인이 1인 지난 23일에도 6.53%나 27일에도 6.53%나 하락을 했습니다. KB스타 리츠는 지난 3월 27일 장중 한때 이제 2,350원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 지난 2월 20일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무려 29.13%를 하락하는 등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츠가 마이너스 4.33%를 기록해서 낙폭이 컸고, 이스 밸류 플러스 리츠도 마이너스 2.96% 기록해서 크게 내렸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지난주 장중 한때 1,476원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도 마찬가지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자산 담은 리츠들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스 레지던스 리츠와 미래에셋 맵스 리츠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전주에 마이너스 3.56%를 기록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하락했던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지난주에는 3.34% 올라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이어서 SK 리츠가 2.85%, 삼성 FM 리츠가 2.68% 올라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SK 리츠는 또 지난주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이슈가 많았던 한 주인데요. 먼저 이제 하나오피스 리츠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리츠인데, 지난주 상장
연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우려가 있었던 이제 시장 상황이 지금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고 있고요. 그런 점들이 또 이런 상장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수요 예측 결과는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정치 상황을 보면서 또 재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 지난주에 세미콜론 수송 우선주 410만 주를 205억 원에 추가로 지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D&D 플랫폼 리츠는 작년 상반기에 세미콜론 수송 우선주에 130억을 투자해서 지분 6.5%를 확보한 바 있는데요. 실제 이 D&D 플랫폼 리츠는 이 세미콜론 물레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으로 이 세미콜론 수송 우선주를 추가로 인수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 세미콜론 물레 매각이 지연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일부만 이렇게 전단체를 발행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요. 이 현재 이제 세미콜론 수송 우선주를 KB증권이 보유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전단체를 KB증권이 인수하면서 약간 이제 이번에 세미콜론 수송 우선주 지연으로 좀 KB증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해소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인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우선주를 이 D&D 플랫폼 리츠는 계속해서 세미콜론 물레 매각을 빨리 서둘러서 잘 매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JR 투자 운용이 이제 JR 글로벌 리츠를 이제 JR 글로벌 리츠 운용 보수로 JR 글로벌 리츠 주식 매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 JR 글로벌 리츠는 최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죠. 한해지 정상금 마련하기 위한 유상증자 추진과 철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유럽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치면서 시장의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인데요. 이에 또 리츠 MCD JR 투자 운용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여러 운용 보수 전부를 활용해서 JR 글로벌 리츠 주식을 장내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제 연간 운용 보수 규모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얘기가 많고, 또 이미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JR 글로벌 리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큰 사항은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 이제 감정평가 진행 소식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JR 글로벌 리츠는 지난 13일에 JLL을 감정평가서로 승정했다고 밝혔고, 초안 보고서가 지난 3월 27일,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약 일주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제 파이낸스 타워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대 9년 추가 임대차 연장 협의도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협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리츠들이 자산 매각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지금 보면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라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30% 차지하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코랑코 신탁이 갖고 있는 자산이고,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재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매각 자문사 선정해서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매각을 철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이제 운영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물류센터 매각을 통한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을 지급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매각이 무산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25일에 명동에 있는 청이 빌딩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 자산은 호텔과 리테일이 각각 절반 정도 차지한 자산인데, 이 이지스 자산운용이 매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입찰에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참여해서 쇼리스트까지 선정된 상황이고요.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와 함께 이제 총 3개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가 투자했던 자산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기존에는 오피스 중심으로 물류 그리고 데이터나 여러 자산 투자를 했었고, 특히 최근에는 오피스 중심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자산은 또 호텔과 리테일이 섞여 있는 자산입니다. 호텔 실적은 최근 어떤 K 콘텐츠와 해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테일 부분에 추가 업사이드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꼽히는데, 이번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에 입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ESL 캔들스퀘어 리츠를 하나 전해드리면, 지난주에 주주 서한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주 서한 통해서
올해는 유상증자 안 하고 이제 2, 3개 자산 매각해서 두세 개 자산 매각해서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에 이제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 내용 사실은 이제 올 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지난 3월 6일이죠. 대신 증권 주관으로 IR 행사가 열렸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한번 밝혔던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주주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공시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